공익제보자 강희경 씨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11번째, 12번째 출두였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각 현재도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뭐냐? 자, 여론조사와 관련된 불법성, 자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았느냐, 그리고 여의도연구소는 몇 차례 얼마를 주고 의뢰했느냐,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집중적으로 조사를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발력 있게 그리고 지구력을 겸비하면서 취재하고 있는 봉지욱 기자 조금 이따 연결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강희경 씨가 검찰 출석하면서 했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다 여론조사 관련 것만 집중해서 조사를 받았고, 네. 그 마무리를 다 못하고 지금 나와서 지금 오늘 다시 출석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아마 다 여론조사라고 하시면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오간 돈에 대해서 주로 묻던가요? 아니면 조작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돈은 네, 구체적인 건 끝나고 말씀드리는 거. 자, 어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10시 반, 11시 정도에 제가 강희경 공익제보자와 통화를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돈 1,000만 원을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 사가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신뢰하던 분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로 폭로라는 형식으로 마치 돈을 꾸우려고 했던 것처럼 하고 나서 상대방들이 이제 정말로 많이 오염시키고 하죠. 저도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아봤지만 저는 참고인이라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참고가 되는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죠. 왜냐하면 잘못 얘기했거나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 또는 잘못 밝혀졌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당사자인 강혜경 씨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1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아마 언제 끝날지도 사실은 끝이 없는 거죠. 이게 다 정리가 될 때까지는 아마 계속적 될 것 같아서 많이들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방송하면서 할 이야기가 좀 많은데,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명을 하고, 또 본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건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전부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통상의 예에 비추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로 시작되는 논쟁이 나중에 거의 좀 옮기기 어려운 욕설에 가까운 이런 갈등으로, 한마디로 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거의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볼 수가 없는, 만날 상황이 아닌 상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나중에 보고만 받았죠. 그리고 저는 잊어버린 거죠.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 났구나, 이렇게 보고받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명태균 씨를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명태균 씨는 저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캠프에서 차단당했기 때문입니다. 강혜경 씨 지금 매일 인터뷰 하다시피 하잖아요. 밝히세요, 누구한테 자료를 넘겼는지. 왜 오세훈 측이라고 자꾸 표현합니까? 저는 오히려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에게 그 요구를 합니다. 이미 이렇게 밝혀달라고 이야기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반드시 밝히세요. 예, 질문하실게요. 그리고 이런 추측성, 음해성 보도는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야,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이제 넘겨줬는지 밝혀라, 신규 변호사, 이러면 이제 밝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근데 저거는 밝히라고 해서 밝혀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좀 억울해 보입니다. 좀 격앙된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지금 쌍방의 주장이 다른 건데 당연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인 대응도 안 했는데, 최근에 보면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명태균이 좀 단일화 국면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여론 조작 문제나 이런 게 좀 튀어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해서 그 오세훈 시장의 이제 후원자죠, 김모 씨가 이제 금전을 이제 3,300만 원을 강혜경 씨에게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미래한국연구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약간 이제 차명 거래를 하는 거죠. 이런 정황까지 나왔고, 그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라고 하는 그 김모 씨 후원자는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2021년 4월 달에 제주도 별장에서 명태균 씨와 사진을 찍은 게 나왔는데 그때 그 별장의 소유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김종인, 오세훈, 명태균 또 스폰서 김 씨 이분들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왜 돈이 강혜경 씨에게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오늘 이제 뉴스타파에 의하면은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할 때 지금 스폰서 후원자 김 씨의 그 재단이 있습니다. 그 공정과 상생인가요? 그 재단의 이사들의 꽤 다수를 오세훈 시장이 채용을 했다, 임명을 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스폰서 김모 씨는 돈을 대신 납부하고 또 오세훈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인사로서 빚을 갚은 거 아니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나 의혹인데 오세훈 시장도 저렇게 격앙되게 할 게 아니라 차제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좀 강제 수사나 또 임의 수사가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소장 써놨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고소했답니까? 저거만 났죠 지금 현재까지는. 네, 저거만 놓은 거죠. 제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약간은 격앙돼서 하는 걸 보고 몇 가지 데자뷰 또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그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전화 연결을 좀 했는데요. 자, 봉지욱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좀 바쁘신 중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오세훈 시장이 했던 말은 여론조사 의뢰한 적도 없고 만약에 네. 누구에게 줬다면 이거 밝혀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으로 보면 의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한 흔적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뉴스타파가 그 김한정 회장, 오세훈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과 강혜경 씨가 실명으로 혹시 공개하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니 생방송 그 실명은 오늘 오세훈 시장이 공개했습니다. 아, 오세훈 시장이 공개를 했습니까? 네. 저희가 공개한 게 아니라 오 시장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는데요. 네. 김한정 회장이 이제 그 강혜경 씨와 그 통화하며 녹음 파일 전체를 입수해서 지금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김한정 회장의 육성으로 존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밝힌 거는 2번 정도는 만났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만났을 때 이제 김한정 회장이 같이 갔다. 본인이 같이 가서 오세훈을 만나 이런 내용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지 아니면 그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오 시장의 손에 갔는지 당시 후보였죠. 그거잖아요. 네. 그 전달된 정황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전달된 정황이 담겨 있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김한정 회장이라고 이제 실명 네. 공개까지 했는데 자, 김한정 회장이 거짓말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오 시장이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두 분이 뭐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그냥 평범한 후원자 중 한 명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했지만 그 김한정 회장이란 분은 공생학교라는 사단법인을 운영했는데 이 사단법인의 이사진 거의 전부가 오세훈 캠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전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으로 갔어요. 네, 사실상 그럼 김한정 회장이 이끈 그 단체는 오세훈의 비선 캠프 같은 역할을 한 건데 그냥 단순한 평범한 후원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오세훈 캠프에 있거나 그 정치판을 아는 분들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하시죠. 네. 불구하고 왜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이 시점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 될 텐데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격앙된 표정으로 법적 조치까지 네. 취하겠다고 이렇게 신속하게 아니면 재빠르게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재빠른 건 아니고요. 앞서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고소장을 써놨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고소를 왜 안 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그런 네거티브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었는데 지금 오늘 오 시장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김한정 회장이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에 3,3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저희가 공개했잖아요. 지금 돈이 갔다는 거, 그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을 안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봉 기자님 잠깐만 계셔주시고 진영환 교수님 이제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 시장이 저렇게 밝힐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돈이 갔다. 그런데 제3자다 해서 계속 입 다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들끼리 뭔가를 뒤를 맞췄다라는 얘기도 나오겠죠. 그래서 오 시장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연락도 안 했다. 왜냐하면 연락한 게 나오면 말을 맞췄다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럼 연락하는 건 본인 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면 인정하는 꼴이 된다. 밀린다 하는 게 아마 절박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봉 기자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이제 하면은 자, 명태균은 모르고 그리고 김한정 회장과는 아주 가벼운 정도의 사이였다라고 이제 주장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좀 면피할 수는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명태균 씨 하드디스크가 포렌식이 돼서 거기서 상당 부분 물증들이 증거들이 지금 추출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보완이 된 걸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를 어찌됐든 받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그 보고서에 대해서 뭐 쓸모 없었다 이렇게 폄하는 했지만, 근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 김한정 회장의 말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도 김종인에게 보고가 됐다. 당시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그 말은 김한정 씨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 이제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나와서 누구에게 전달했다라고 이제 밝히면 네. 오늘 그 오세훈 시장이 했던 이야기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줬는지 밝혀라라고 했으면 이게 전달 경로를 밝히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강혜경 씨 입장에서도 워낙에 지금 자동 녹음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녹음 파일이 많이 존재를 하고,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2021년 3월 그 당시에 녹음 파일은 지금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지금은 근데 역으로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역으로 해야겠죠. 강혜경 씨가 녹음 파일 누구에게 전달했다 이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거꾸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확보한 김한정 씨의 육성 파일이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단순한 뭐 오세훈의 스폰서로 보이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보다 훨씬 넘어서서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전말을 거의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 김한정 회장이 실제로 지금 오세훈 시장과 말을 맞추거나 또는 사전에 뭔가 의논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좀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워낙 많은데 왜 이렇게 하지라면서 조금 불편한 내색이나 기색을 보였다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저도 안 그래도 그 오늘 오세훈 시장 발언 나와서 그 기사를 그 김한정 회장한테 보내드렸어요. 네. 예, 지금 뭐 이렇게 약간 폄하하는 듯한 하고 뭐 개인적인 일탈이고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으니 사실상 비공식 후원 회장으로 불리던 김 회장이 좀 마음이 언짢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해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말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다른 언론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그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 알겠습니다. 이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돌아간다는 정도로 하고 계속 이렇게 취재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봉주 기자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네네. 지금 김한정 회장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이렇게 실명 공개를 해도 됩니까? 근데 지금 뭐, 김모 회장 이렇게 일단은 처음에는 익명 보도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늘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공적 관심 사안이나 이런 걸 본다면은 뭐 실명 공개는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봉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데 각각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여겨지는 증거들은 각자 현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자료들을 모아보면 하나의 좀 퍼즐이 나오고 나름대로 개연성 있고 합리성 있는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나오다 보면 사후적으로 또 녹취록이 보강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서로 앞뒤를 좀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이 김한정 씨라는 이 후원의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이 상당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 거의 당의 내부 그 핵심들만큼 알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신데 결국은 오세훈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지 않고서는 이분도 도대체 누구의 권위에 기대서
그 정보들을 알 수 있었겠느냐 이거부터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금전적인 후원을 많이 했다라면은 글쎄요 이제 여기도 한번 또 수사가 들어가거나 언론에 취재가 들어가면 상당히 또 많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스타일로는 뭐 수사하면은 쉽게 말씀하실 스타일이더라고요. 딱 그 말씀하시는 톤하고 이렇게 저기를 보면.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명태균 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왔을 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감추고 싶어하는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겠죠. 모두가 감추고 싶어하면서 부인하는 게 있죠. 의뢰를 한 적도 없다,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럼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그럴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또는 여론 조작을 한 공급자 명태균 씨 있고 수요자 지금 오세훈 시장 측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국민의힘 측 등등이 이제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전부 의뢰한 적도 없다, 받은 적도 없다. 요 지점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그 정점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명태균 씨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다음번 공직선거에 못 나온다 하는 이 부분들, 그다음에 보수의 소위 최고 지도자급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제 관심은 뭐 대단한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뭐 수레우 부정처사죄 저 창원 산단을 뭘로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공직선거법보다 훨씬 경하다고 보는 거죠. 자기들의 목숨에 있어서. 그러면 그들을 살리려면 이 부분은 불면 안 된다. 서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똑같다.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모두가 제가 처음에 명태균 씨 걸 공개했을 때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딱 보이는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오늘 오세훈 시장이 누구한테 줬는지 얘기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이 서류를 받은 거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진짜 제가 모호할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알고 계신 거죠? 제가 분명히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건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제 양심과 제 나름 전략의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 시장께서 누구한테 줬는지 얘기해라 했을 때 만약에 강희경 씨가 어떤 기억이나 뭐를 해서 누구를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불에 볼보듯 뻔한 그림이 펼쳐지죠. 어떻게 펼쳐집니까?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 이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다라고 넘겨버린다는 거죠. 딱 나오는 거죠. 예. 네, 이게 지금까지 예를 들어 제가 공개한 건에 대해서 보면 SNS 다 폭파됐잖아요. 다 좋은 자리 하고 있잖아요. 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를 이분들이 간과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의뢰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 돈은 3,300만 원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급이 되었고 그 돈은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것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의뢰한 적도 없고 받은 적이 없다라면 이게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수사에 입회를 하면요. 처음에 거의 다 부인합니다. 처음부터 자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부인을 하다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참고인들이나 다른 이제 피의자들의 진술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면서 이제 자백이 나오기도 하고, 만에 하나 끝까지 부인하면 그 사람의 경우에는 물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면요. 더 가중처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말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물적 증거가 확보가 됐느냐, 그러니까 객관성을 담보하는 증거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나도 궁색한 게 이미 그 김한정 사장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돈이 들어간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일단 포착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 거의 구분응선 이상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돈의 조성과 돈의 흐름과 돈의 성질이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건데, 그 시기를 놓고 보면 아니 아무 이유 없이 돈을 강혜경 씨한테 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혜경 씨의 진술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소명이 오 시장 측 내지는 김한정 사장 쪽에서 소명이 타당하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강혜경 씨 주장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시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이벤트 속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면 너무 딱 떨어지는 장면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은 억울하다고 저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 뭐 수사를 통해서 저거는 뭐 검찰 앞에 가서 얘기를 할 부분이지, 뭐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뭐 선동해가지고 뭐 무죄다 이래서 무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법과 원칙대로 저는 수사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오 시장 측에서 또 오 시장께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늘 큰 실수를 한 거죠.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스폰서, 후원자, 뭐 스폰서라 그러면 의미가 이상하지만 뭐 해석하면 후원자니까요.
중요한 후원인에 대해서 스토커화를 해버린 거죠. 네. 짝사랑해서 이렇게 했다? 그건 그분이 이제 한 말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친하지도 않다 멀리 내쳤다? 그럼 굉장한 후원인을 굉장히 그러면 내쳤는데 계속 쫓아다니면 스토커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런데 단순한 후원자라고 하기에 결정적인 얘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10개 또는 20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예. 10억 또는 20억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 끝낼까? 어느 단순한 후원인이 예를 들어서 1억 2억도 아니고 1억 2억도 무지하게 큰 돈인데 10억 20억을 주고 끝낼까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재산이 제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될 책임성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다음에 거기서 또 네. 한 가지 얘기를 하죠. 강혜경 씨 보고 하나 얘기를 하죠. 강혜경 씨만 입을 막으면 되겠네. 이 말도 섞여 있죠. 그런데 10개, 20개 얘기는 또 명태균 씨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정작 이분이 말할 때, 대화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하게 입을 막아야 될 거 강혜경 씨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네잖아요. 그러면 강혜경 씨 입 막는 얘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인데 이 지금 김한정 사장은 많은 걸 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녹취가 아마 9월 5일자 맞습니다. 뉴스토마토 최근입니다. 최초 보도의 녹취거든요. 그때 오 시장이 나오지도 않았을 때인데 이분이 갑자기 강혜경 씨랑 통화를 하면서 강혜경 씨한테 돈을 주고 입을 막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렇다 네. 그러면 뭐 좀 자연스럽죠. 네, 네. 돈을 줄 테니까 입을 막아라. 물론 그것도 범죄입니다만은 예, 예. 그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 흐름인데 강혜경 씨랑 통화를 하면서 명태균을 20억으로 입을 막자. 네. 그리고 너 뒤집어 써라. 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강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들이 힘으로 좀 누를 수 있겠다. 명태균은 워낙 그 중앙에 정치인들 연결되게 많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돈을 또 좋아하니까 돈으로 막지 않으면 저긴 안 될 사람이고 강혜경 씨는 돈보다는 본인들이 가진 위세나 위력을 가지고 그냥 눌러버리겠다라는 그런 전략 속에서 이거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 배경 없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가 20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아무리 부자라도 20억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요. 2천만 원도 큰 돈인데요. 근데 네. 이걸 가지고 강혜경 씨한테 명태균이 입을 20억으로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녹취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렇다면 이 김한정 사장은 굉장히 이 국면에서 본인이 뭔가 자기의 돈을 써서라도 막아야 될 그렇죠. 뭔가 깊숙이 좀 관여가 되신 분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은 지금 가능한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점을 말씀하셨어요. 왜 본인이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1, 20억이 되는 큰 돈을 써서 막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뭔가를 막아야 되는 필연적 사유가 있는 거죠, 이분은. 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이 내용이 아직까지 김한정 회장의 육성으로 녹음이 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저희들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이제 폭발성, 특히 이제 강희경 씨와 사적으로 대화하는 내용이어서 이게 공익 제보자의 약간 인권 또 이런 데 좀 침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녹취가 여러분들께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정확한 사실이다. 10억, 20억으로 거래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숨어있는 뭔가 내막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강혜경 씨가 돈을 1,000만 원 빌리려고 했다는 거를 갑작스럽게 폭로하면서 김한정 회장도 그 전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깜빡했거나 굉장히 신뢰감이 남달랐다. 왜냐하면 김한정 회장이 지속적으로 명태균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과 비난을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도 강혜경 씨를 갑자기 주적 아니면 공격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의아했는데 그 과정에서 강혜경 씨는 해명을 하려고 원래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이 녹음 내용을 들려줬는데 거기에 본인이 10억인지 20억인지 이 말이 있는 걸 전혀 강혜경 씨도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네. 친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녹음을 제공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나와서 강혜경 씨도 굉장히 지금 이제 곤란해하고 있다. 곤란하다는 것은 뭔가 폭로전에 갑자기 뛰어드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공개를 하는 것이 조금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김한정 이제 회장 같은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다루어 갈 것인지가 굉장히 이제 주목되고 오늘 이름을 공개해 버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이제 알고서 저걸 보니까
더 충격적인 겁니다. 그렇죠. 명태균이 국정농단을 넘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주물럭주물럭 했던 아주 중대범죄 지금 피의자인데 그 사람의 범죄를 오세훈 시장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지레 뭐가 겁먹었는지 미리 20억을 주면서 저거를 덮자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좀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의 이제 입장이 중요할 텐데 오늘 김한영 사장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스토커식으로 좀 거리를 두는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이제 하나의 국면이 중요한 게 이제 김한정 사장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하겠죠. 네.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되면 본인만 꼬리 자르고 자기한테만 또 뒤집어 씌우려고 권력자들이 권력을 동원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의구심이 들게 되면 아마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더 규명하려 할 수도 있겠고요. 한번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는 이제 생각이 되지 않는데 본인이 지금 이 상황을 실제로 본인이 해왔던 일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폄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네.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아까 그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한 걸로 자꾸 이제 오염시키려고 하는 게 있죠. 그 강혜경 씨를 예. 그 공익제보자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내용에 어디선가 제가 보니까 같이 이런 여론조사 회사를 해보자라는 제안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한정 씨랑 그런 네.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어쨌든 저희가 내막은 모르지만 개인적 신뢰는 어느 정도 쌓였다. 그러면 정말 궁할 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만 가지고 오염이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실제로 이제 김한정 회장이 강희경 씨한테는 워낙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손이 굉장히 빨라서 정리정돈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실력자라는 인정을 하고 이번에 이제 이 일과 관련 없이 여론조사 회사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강혜경 씨도 동의한 적이 있었고요. 네. 또 그걸 서울에서 만들 것이냐 창원에서 만들 것이냐라는 것까지 논의된 바가 있어서 신뢰관계는 상당히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강혜경 씨가 요청을 했고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으면 절대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내용은 이번 주 중에 강혜경 씨가 어떤 식으로든 언론과 자리를 하면서 설명과 해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본 워딩으로만 그대로 보면 거절을 할 때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런 거 거절을 할 때 돈도 없고라는 대목이 읽혀지더라고요. 네. 아니 10억, 20억, 10개, 20개를 본인이 내서 땜빵을 하고 누구를 입을 막아보겠다는 사람이 1,000만 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 아니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게 돈을 빌려줬을 거니 오해가 상당히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조심조심 해서 실제로 돈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시점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어떤 파장이 일지를 예견하고 좀 거절을 했는데 이게 이제 폭로라는 형식이 됐다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데 김한영 회장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업가로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 아마 경남 창원 쪽이 고향이고 서울을 기반으로 굉장히 이제 사업에 철강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했고 지금 뭐 다른 사업도 하고 계신데 제주도에 이제 별장이 있고 거기에 명태균, 김종인 전 위원장 이런 분들이 갔고요. 또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식당 큰 데서 창원 산당 결정되고 난 뒤에 명태균을 비롯해서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도 김한영 회장이 앉아 있고 나름대로 명태균 대표와 긴밀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 김한중 회장님이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선의로 시작한 거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악용을 하더라도 대체로 이해하면서 왜냐하면 좋은 정치를 바라는 이분 나름대로의 그 소신과 철학 같은 게 확실히 있었고 두루두루 인품이 괜찮은 분이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방식 특히 옷 시장에 대한 불편함,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신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근데 그게 참 이게 좀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뭐 김한정 사장이든 뭐 명태균 씨든 뭐 강혜경 씨든 뭐 누구든지 간에 이분들이 2021년도 3월 달로 우리가 기억을 되돌리면 그때는 다 원팀이었잖아요. 그걸 어떤 특수한 목적을 향해서 다 달려가던 뭐 나름의 동지관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시간이 3년 지나가지고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된 이유를 놓고 보면 이미 명태균 씨하고 오세훈 시장 자체도
너무 갈라선 거예요. 심지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양모모라고 굉장한 비속어로까지 가장 정치인 중에 질이 나쁘다는 식으로까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시에 2021년도에 명태균 씨와 김한정 사장과 한 팀이 돼서 움직일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명태균 씨와도 갈라서고 또 강혜경 씨와도 이제는 좀 대척 관계에 있고 심지어 김한정 사장하고도 이제는 갈라서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겪었는데 이제는 각자 유불리가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건 숨기고 유리한 거는 다 내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해제되는 이제 이런 시점이라서 앞으로도 오세훈 시장이 이걸 좀 관리하기가 매우 난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이제 그게 사람이에요라고 했던 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명태균 대표가 했던 발언인데요. 제가 지금 공개하고 있지 못하는 장시간의 명태균 대표 인터뷰 본인 동의를 받지 못해서 공개하고 있지 못하는데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어떤 작전을 썼는지 오세훈 시장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런 내용 여러분 적당한 시기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고가 났고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했고 거기에 본인이 간택되어서 명태균을 통해서 뭔가 전략 전술을 수립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100 정도 연관이 있었다고 하면 그 정도 연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더 큰 오해와 억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가야지 100 정도의 일종의 관계가 있었는데 나는 10도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억측으로 본인에게 돌아갈 책임의 크기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사실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대범하게 정치인들이 예.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지상욱 여의도 연구소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과 관련된 내용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공개했던 내용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 원장과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이제 영상이 녹음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명태균 씨와 강혜경 그리고 강혜경 지상욱 이렇게 지금 나누어 놨는데요. 강혜경 씨와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직접 통화하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혜경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다름 아니라 그 중국 거 조사가 덜 돼가지고요. 최종 보고서 내일 아침돼야 전달 가능할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응답률이 너무 안 나와요, 중국어. 그게 지금 안심번호로 안 해서 그러는 거죠? 네, 지금 유선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너무 안 나오네요. 그러면 그거 한번 정밀도는 뭐 괜찮은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래요? 괜찮고, 네. 내일 아침에? 네. 어. 아침에 일찍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오늘 오전에 뭘 보내주기로 했는데 네. 대체 뭐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이 됐는데 예. 다 뭐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저한테 급하게 좀 전화 좀 달라고 네. 메모 좀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네, 받았는데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게 네네. 그 행안부 인구 비례 그 보정을 한 거예요? 네, 보정한 자료입니다. 이게 너무 표집이 안 돼서 뒤에 코트를 확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정은 다 이제 행안부 기준으로 보정을 가중치를 준 겁니다. 예. 특히들 죄송합니다. 아니야 써주셔서 고마워요. 참 고생시켰네. 아닙니다. 그렇게 참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검찰이 만약 수사를 한다면 확인해야 될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시켰지 않습니까? 서울 중구청장. 아마 본인의 보좌관 중에서 누가 중구청장 출마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법률가시니까 여쭤볼게요. 안심번호 안에서 지금 표집이 되지 않느냐. 그 안심번호 조사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일 궁금한 게 저 지금 지상욱 당시 그 여의도 연구 원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 원장이면 본인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는 구조인데 왜 굳이 그것도 뭐 돈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굳이 미래항공연구소 명태균이 운영하는 그쪽에다가 지금 본인의 측근들을 지금 조사를 의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 저도 곰곰이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 저 시점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저거는 분명히 선거에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한 여론조사 아니겠는가.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론조사를 또 뭐 조작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또 뭐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유권자들한테 뭐 공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의심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지상욱 원장이 여의도 연구 원장 신분에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네. 너무 의아하고, 또 하나는 강혜경 씨가 연락이 안 되니까 또 막 뭐가 이렇게 몸이 다른 것처럼 네, 네. 전화해가지고 왜 지금 준다 그랬는데 안 주냐, 뭐 다 선거 끝나고 줄 거냐라는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저렇게 자료에 좀 목을 매다는 모습은 정말 신기한 모습이다. 저도 뭐 어떤 내막까지는 좀 더 밝혀져야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한 저런 행동 아니었는가, 선거를 앞두고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하나 말씀 답변 드리면, 안심번호로 해도 되느냐 또는 왜 안심번호로 안 했느냐, 이 부분에서는 안심번호는 이제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번호를 이제 통신사에서 선관위가 산 다음에 제공을 하는 이런 순서로 가는데요. 지금은 조금 싸졌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13,000원, 14,000원 1인당 그렇게 꽤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심번호를 쓸 때는 후보를 결정할 때 예선의 마지막 단계 이런 때 이제 주로 안심번호를 사서 하고 공표용으로 하죠. 기왕 그렇게 큰 돈을 들였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상욱 그 원장이 분명히 부탁한 거는 그냥 일종의 KT 전화번호입니다. 응답률이 낮은.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실무적으로 하나 의문이 생겨요. KT 번호, 그러니까 02 번호인 거죠. 중구나 성북구에 있는. 이걸로 요즘 일반 전화, 소위 쓰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집에 일반 전화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거의 소위 자영업, 가게 이런 데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연장자, 연로하신 분들이 받아요. 젊은 직원이 그거 받아 응답할 저희가 없어요. 사장님 눈치도 보이고. 그러면 이 표집을 가지고 백날 여론조사를 해도 지금 거의 다 틀린다. 맞지도 않는다. 그러면 왜 이거를 부탁을 했을까?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생색내기가 하나 있을 수 있다. 밑에 여연을 시켜서 했을 때 직원들 눈치도 보이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인연의 사람들 거를 한다라는 눈치가 보일 수 있어요. 두 분 다 중구청장 김땡땡 그 지금 구청장이 되셨죠. 이분은 자기 보좌관이었어요. 성북구청장은 정땡땡. 정태근. 네네. 네. 그 성북구청장 같은 경우는 김종인 박사 때 같이 캠프에 들어오셨었어요. 그러다가 1월 5일 날 캠프가 재편됐거든요. 1월 5일 날 일제히 다 나갔습니다. 당시에 김근식, 금태섭, 정태근 등등이 이제 다 동시에 나가게 되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팀으로 보면 훨씬 가까운 팀워크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생색내기 이런 거 용도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악용하는 측면은 솔직히 이걸로는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뭐 미국 쪽에 가 있는 걸로 추정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기자들이 어디 계신지 좀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이미 출국하고 없더라고요. 예. 자, 출국하고 없었다는 것은 일단 우연의 일치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면서 여의도 연구소가 도대체 명태균과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게 나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지상욱 원장과 명태균은 어떤 관계였나. 두 번째, 여의도 연구소는 그러면 명태균에게 뭔가 일을 준 게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입수한 여의도 연구원과 밀양국 연구소의 계약서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2021년도죠. 1년도에 지금 지상욱이라는 이름이 보이네요. 예, 그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 그리고 지금 대표자 명의 대표자가 지금 밀양국에서 김태일 소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도장이 찍힌 건 아닌데 저런 계약서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의뢰를 했더라.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상욱 원장이었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었느냐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명태균 대표와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간에 제가 퀴즈처럼 드리겠습니다. 호칭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명 대표 아니면 원장님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 형 동생 했을 것 같은데요. 호영호재 했습니다. 네, 호영호재. 형님 동생 하면서 아마 한 매우 번, 두 번 뵈고 바로 호영호재 했을 것 같아요. 호영호재 이제 예. 했고요. 원래 정치인들이 만나다 보면은 형 동생으로 바로바로 또 네. 들어가는 경향도 있고요. 보통 선수끼리 그렇게 한다고요. 네. 선수끼리 체급이 맞다 이러면 바로 호영호재 들어가는 거고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 뒤에 그렇게 하는데 여의도 연구원장 시절에 자 의뢰를 준 것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을 했죠. 서울시장 선거 과정도 잘 봤겠죠. 자,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난 뒤에 본인과 관련된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이제 공짜 여론조사를 시키는 것이고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뉴스타파가 최초로 보도했던 그 녹음 내용에 다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욱 원장과 이제 명태균 대표는
어떻게 인연이 만들어졌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저는 대충 알 것 같은데요. 한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을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당의 당대표가 취임하면요. 당의 3역이라고 해서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이렇게 세 파트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분들이 맡기 때문에 사실 여의도 연구원장 인선을 언론에서 주목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지상욱 원장은 아주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2020년 6월입니다. 그때 여의도 연구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취임을 해서 그 다음에 당대표가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유임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분이 꽤 오랜 시간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재직을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 마무리할 때까지 유임합니다. 예. 네. 그러면 생각해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 축출된 이후에도 아마 잠시 좀 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찌 됐든 핵심은 어떻게 명태균과 연결됐을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여의도 연구원장을 한 분이 지상욱 원장인데 그럼 이분은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서 지금 명태균 씨가 중앙무대에 올라왔다라는 게 지금 파다한 설인데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거부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 그럼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당 대표격이니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일을 많이 시켰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서 명태균 씨와는 호용호제로 상호 간의 관계를 트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과 지금 더 이게 괘씸한 부분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도 지상욱 원장이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하지만요. 지금 아까 보신 계약서는 여의도 연구원의 예산을 명태균이 운영하던 저 지금 미래한국연구소에다가 지금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슨 실적이 좋기를 합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창원에서 그 명태균 씨가 차명으로 운영하던 그 회사인데 그 자그마한 회사까지 찾아가서 저 계약을 맺는다? 저거는 소명이 따로 돼야 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 조작까지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실한 기업과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돈을 3천만 원을 내준다? 지상욱 원장은 업무상 배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때문에 이 정당민주주의 훼손 문제도 있고 개인 비리까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챙겨주는 용도로 계약을 줬을 가능성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그래서 저는 네. 송영길 대표가 돈 봉투 뿌렸다는 이유로 파리 나가 있을 때 구속 촉구해가지고 들어와서 구속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상욱 원장님도 외국에 계신다고 하는데 빨리 귀국하시는 게 본인의 신상이 전 좋을 것이다. 지금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께서 이제 업무상 배임을 얘기했잖아요. 이걸 실무적으로 조금만 더 뒷받침해 보면 이게 지금 3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장은 보통 500샘플을 조사했을 때 ARS로 했을 때 원가를 다 알아요. 뭐 아무리 많이 들어도 300만 원 이내일 거예요. 지금도 원가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요. 있는 ARS 특히 KT번호 ARS의 경우에 010이 아니고 자 그러면 3천만 원을 줬다. 분명히 본인이 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획하려면 깎아서 가장 싸게 하는 게 기본적인 상례죠. 싸게 하려고 네. 노력하는 게. 근데 3천만 원을 줬다. 대충 500만 원을 잡아도 6번을 의뢰하는 돈이잖아요. 대략. 싸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뻥튀기를 해서 뭔가를 몰아줬다라는 느낌이 실무적으로 오는 거죠. 자, 사전에 뻥튀기를 통해서 몰아줬다. 사후에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취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여의도 연구소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바뀌면 당 3역은 반드시 바꾸게 되는데 왜 여의도 연구소장을 유임을 시켰느냐? 누가 작업을 했겠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했겠습니까? 바로 명태균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 이것은 강혜경 공익제보자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으로부터 명태균이 부탁을 받고 이 부탁을 누구에게 했느냐? 요거는 일단 땡땡땡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임이 된 거예요. 그다음 대표가 이 사건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했는지는 뻔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뭐 그 명태균이 통해서 역할을 했는지 이거는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김종인 체제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던 지상욱 원장이 당연히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결을 같이 하니까 같이 한 거 아니겠느냐.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 김종인과 이준석은 한 몸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명태균과 제가 이제 구육상회라는 말도 쓰는데 개고기 회사 네. 구육상회 사장이 김종인 거기에 기획실장이 명태균 홍보실장이 이준석인데 이준석 홍보실장이 당대표가 되니까 당연히 지상욱 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구육상의 사장님 김종인 위원장이 데리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유임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자, 유임을 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그 과정에서 지상욱 원장이 명태균 씨에게 부탁을 해서 이 부탁을 이준석 대표에게 명태균이 했느냐 아니냐는 것은 네. 명태균 밝혀져야겠죠. 대표가 다음에 나오면 네,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나왔던 그 이전의 계획과 그 이후의 공짜 여론조사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싶어요. 대표님 전 이게 너무 참 속상한 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도 우리 교수님도 기업 운영해 보셨지만 기업이 많이 깨끗해져 가지고요. 어떤 계약 하나도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몰아주는 거 못 합니다. 네, 그럼요. 바로 업무상 배임으로 내부 컴플라이언스에도 걸리고요. 네. 바로 구속이에요. 근데 저걸 공당에서 당의 예산을 가지고 심지어 국고 세비가 들어오거든요. 네. 당의 예산을 가지고 저렇게 계약을 엉뚱하게 한다?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고요. 만약에 저게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이건 정말 더 이상 정치,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을 담당할 아니 자질 자체가 없는 거다.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명태균이라는 그 미래한국 연구소에 저렇게 예산을 갖다 씁니까?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자, 트루스님이 이렇게 질문 주고 네네.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국힘 쪽에서 또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뭐 촌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여론조사 회사가 무슨 보고서 한 개 가져와서 그냥 브로커짓 했는 것을 뭐 대단한 거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촌에 있는 여론조사가 브로커짓 하는데 그분이 지금 저 구속이 된 상태에서 딜을 그분하고 해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국힘 관계자들이 보여왔던 태도와 다르죠. 지금 자 여의도 연구소하고 공식 계약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네. 그 뒤에 공짜 여론조사를 갖다 바쳤다. 서울시장 때도 했다. 그런데 서울시장 오세훈은 아예 모른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해버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말이 다 마찬가지. 안 맞죠.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객관적 증거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죠. 예. 여기서 우리 이제- 머릿속에는 다 진실이 네. 보이죠. 지상욱 원장이 왜 개별적으로 했을까를 일부 추론해 볼 수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네. 여연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했던 홍땡땡이라는 분을 이제 여연 원장으로 들이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많이 들렸던 이제 설들이 있죠. 여연의 그 임직원들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다. 특정 어느 회사에 몰아준다든지 어느 걸 뭐 조금 더 이제 편의를 본다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다라고 하면서 여연을 국민의힘 당에서 관할하는 건 기조국일 겁니다. 기조국, 기조실장, 기조국장, 기조팀장 등등이 이제 기본적으로 관할하는 시스템들인데 이게 만약에 공적인 걸 사적으로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말이 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의 여연엔 굉장한 에이스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퇴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 민간 좋은 회사로 간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옛날만큼 그 실력이 빼어나지 않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한데 그 가운데서 소위 이제 파벌도 많이 생겨 있는 거죠. 전임자, 후임자 등등등 하면서 막 갈라져 있어서 만약에 공적인 걸 사적으로 시켰다 했을 때 굉장한 트러블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한동훈 대표 뭐 개인적인 걸 섞어서 했니 많이 해서 당무감사 등등 여연을 감사한다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겼었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지상욱 원장이 할 때도 별 차이는 없었을 거다. 그러면 눈치 보여서 개인적인 뭐가 있을 때는 따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아니 높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더 합리적인 게 직원들 눈치 보이고 말 새나가니까 개인적으로 신세를 많이 졌겠죠. 네. 명태균 씨한테.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대갚아 주느냐? 당의 공식 계약을 주면서 이제 그렇죠. 자기 네. 거를 소위 말해서 이 형평을 이뤄주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뭐 삼각거래 비슷하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상욱 원장이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답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송영길 대표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분이 프랑스 파리 계셨잖아요. 근데 돈봉투 때문에 정당민주주의 훼손으로 들어와서 재판받으셨거든요. 전 지상욱 원장님은 지금 송영길 대표 건보다 이거는 훨씬 죄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귀국하셔가지고 이거는 그 수사에 응하는 게 오히려 본인 신상에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공당이 저는 좀 부끄러워요. 제가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공당에서 이런 식으로 해먹습니까? 아니 여론조사를 하면 당을 위해서 제일 잘하는 유수의 업체들 내지는 뭐 신생 업체라고 하더라도 검증이 된 업체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그 업체랑 일을 해도 모자를 판에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명태균이라고 하는 미래한국연구소 그 업자 그 차명회사인데 그 실소유주가 국회의원의 급여를 반띵이나 해가는 어떻게 이런 회사 거기다가 여론조사도 제대로도 안 하잖아요. 예. 샘플 3분의 1 정도 돌려가지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맞추는 네. 어떻게 저런 회사에다가 용역을 줄 생각을 합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씨
지상우 원장과 통화 내용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친밀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준비했던 영상 강희경 지상우 원장 간의 통화 내용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서요. 어느 정도 친밀했길래 강희경 씨와 이렇게 정말로 가깝게 대화를 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전의 지상우 원장과 명태균, 강희경 씨의 관계, 그 이후의 실질적인 공짜 여론조사로 이어지는 거 좀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만 더 들어보고요. 이것이 갖는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확장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새로운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혜경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다름 아니라 그 중국 거 조사가 덜 돼가지고요. 최종 보고서 내일 아침 돼야 전달 가능할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응답률이 너무 안 나와요, 중국어. 그게 지금 안심번호로 안 해서 그러는 거죠? 네, 지금 유선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너무 안 나오네요. 그러면 그거 한번 정밀도는 뭐 괜찮은 거예요? 아, 네네네네. 그러면 좀 그래요? 괜찮고, 네. 내일 아침에? 네. 어. 아침에 일찍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네, 네. 오늘 오전에 뭘 보내주기로 했는데 네. 대체 뭐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이 됐는데. 아, 예, 예. 뭐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저한테 급하게 좀 전화 좀 달라고 네. 메모 좀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네, 받았는데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 그게 네네. 그 행안부 인구 비례 그 보정을 한 거예요? 네, 보정한 자료입니다. 이게 너무 표집이 안 돼서 뒤에 코트를 확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정은 다 이제 행안부 기준으로 보정을 가중치를 준 겁니다. 예. 특히들 죄송합니다. 아니야, 써주셔서 고마워요. 참 고생시켰네. 아닙니다. 참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이 녹음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지상우 원장이 이제 곧 한국으로 귀국하겠죠. 네. 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친밀도 충분히 느껴지죠. 네. 그리고 대구에서 함께 식사도 할 때 김영선 의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강혜경 씨의 정언이었는데요. 지상우 원장이 좀 오세훈 시장처럼 해명하면 안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참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요. 모든 정치인데 강혜경 씨의 무슨 게임처럼 되어 가잖아요. 점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참 못났다. 직원이 뭘 잘못해도 윗사람들이 본인 책임이다라고 엎어써도 시원찮을 판에 나쁜 짓을 시켜놓고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직원으로서 수행하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강한데 뭐만 터지면 지금 다 강혜경 씨랑 싸우듯이 마치 민사를 형사사건화 하듯이 뭐 사기 횡령범 뭐 나쁜 짓을 혼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데 최소한 오늘 오세훈 시장도 그래서 얘기해라라고 다그치잖아요. 지상우 원장님 귀국하시면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면 제대로 밝히셔서 더 이상 어떤 강혜경 씨 같은 실무자랑 싸우는 그런 참 못난 모습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정당까지도 지금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보다는 여의도 연구원은 당의 기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가 예산도 들어가고 당의 또 3분의 1의 또 당비를 또 넣어야 되는 아주 그 국책 연구 기능을 또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 담당 책임자 지상우 원장이죠. 원장의 신분에서 명태균 씨한테 개인적인 일을 부탁을 해서 저렇게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정당한 계약이라는 것을 소명하지 못한다면은 뭐 지상우 원장님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든 지상우 원장이 귀국해서 어떤 얘기를 한지 여러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이어서 방송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듣고 나가셔야 하는데요. 자, 공짜 여론조사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3,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을 무마하기 위해서 10억, 20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흐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 더 큰 게 터질 것 같은데요. 돈 문제가 실제로 더 크게 터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일파만파가 아니라 감당이 불감당한 수준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1억 2천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2억 4천이고 당사자가 지금 부인해가지고 검찰에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이 오갔다는 만약 녹음이 나온다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참 지금의 스토리 얘기 안 맞는 게 아니 명태균 씨는 돈 한 푼 가져간 게 없고 돈에 관심 없다면서요. 근데 명태균을 둘러싼 이 의혹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돈 잔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뭐 어디서 어떤 게 이제 더 나올지 잘 모르겠고 뭐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제 뭐가 더 나와도
별로 이렇게 감각이 좀 무뎌질 만큼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뭐 앞으로 명태균 관련돼서는 어디까지 더 확장이 될지 그리고 액수도 점점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네, 뭐 네. 김건희 여사 뭐 500만 원 돈 봉투 나오고 김영선 세비 나오니까 한 1억 나오다가 지방 의원 출마자들 한 1억 2천씩에서 2억 나오다가 뭐 여론조사 비용 3억 하다가 이번에 지금 20억까지 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이 하나씩 붙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그러면은 100단위 억으로 올라가는 건지 하여튼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뭐 맞습니다.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들은 수백억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단위가 좀 달라지는 뭔가 공천 과정에서 오간 돈이 좀 더 많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고요. 네, 네. 자, 이게 이제 지금 통상적으로 정치적 사건 또는 이런 이제 뇌물 또는 이제 공천 뒷거래라면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누구냐 그렇죠. 딱 검찰이 반드시 심판이 심판이거나 있어야죠. 또는 정점에 있는 용산이 심판이 되어서 정리정돈을 하는데 네, 네. 계속 돈 문제도 늘어나면서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느낌. 예. 이게 아마 왜 검찰은 지금 예. 뉴스를 쫓아가기도 바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조사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뉴스 체크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은 뉴스 쏟아지는 걸 다 쫓아가면서 본인들이 질문, 질의응답 정리하기도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용산은 본인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심판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죠. 객관성을 상실하니까. 그런데 이쯤에서 한 번은 김종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많은 뉴스와 너무 많은 사건들이 나열되다 보니까 편년체라고 이제 역사를 편찬할 때 연도별 시간별 그 편년체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기전체로 사람 중심별로 사건 중심별로 해서 한 번은 좀 재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돈에 대한 이런 부분은 뭐 안 봐도 비디오처럼 틀림없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미 예상은 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본질, 본류, 원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공짜 여론조사의 김영선 공천 이것이 핵심이죠. 이걸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도 못 떴습니다. 네. 누구도 못 떴는 거고 이제 거길 향해 가는 이제 그 대장정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명태균 씨의 그냥 한마디로 저는 딱 정리하면 권력 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녹취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채권이라는 말을 그 관계자들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채권을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살다가 채권이 돈에 관한 것이지 권력 채권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권력 노름에 사인이 껴서 사실상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국회의원 이 자들을 뒤에서 조종한 어떤 세력 그게 이제 명태균을 중심으로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결국에는 국가 시스템을 망쳤고 당을 망가뜨린 주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우리가 놓지 않는 한은 발본색원 끝까지 추적해야 되고요. 뭐 국민의힘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쯤 되면은 위헌정당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차떼기 정당 우리 들어봤던 말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댓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비례공천 대값이 대략 20억에서 30억임 안진현님 이렇게 글 주셨는데 이것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